네, 24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민간부담금 이제 점검 관련된 이제 참여기업 설명회 진행하게 된 현대회계법인 이창훈 회계사입니다. 예, 금일 이제 설명회 간단하게 좀 진행을 드리고요. 본 자료는 나중에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일 교육은 이제 민간부담금 점검 파트 그리고 민간부담금 사용 안내 파트 위주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민간부담금 점검 주요 일정입니다. 예, 금일 이제 14시 진행되는 민간부담금 온라인 교육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부담금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는 참여기업들은 이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선 관련된 민간부담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업무는 이제 10월 2일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기간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증빙 서류 제출이 10월 말까지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보완 요청 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월 말까지 최대한 좀 1차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빙을 잘 제출을 해 주셔서 한 번에 이제 점검이 완료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종료가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PMS상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완 요청을 해서 민간부담금 점검 업무가 일정 안에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등록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시스템 오픈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기간 내 상시적으로 가능하고요. 최종 제출 시에는 이제 수정이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장 버튼으로 이제 임시 저장을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최종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 기업 중에서 현물 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민간 부담금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간 부담금 증빙 서류 우선 소득 구분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하시기로 한 그런 유형에 맞는 소득 구분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는 증빙 서류들을 모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형 1인데요. 이제 근로소득 형태로 소득을 민간 부담금을 이제 부담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첫 번째 근로자별 원천 징수부 그리고 갑근세 원천 징수 영수증,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 이제 택 1 하셔서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계좌 이체 확인증까지 한 세트로 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소득을 증빙하시기로 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계좌 이체 확인증 모두 이제 세 가지 세트를 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이제 기타로 증빙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 분들 일부에 한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참여 인력이 대표자 한 분인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다. 이 서류에서 확인되는 소득 금액으로 증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서류명은 그 해당 연도 전년도의 그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입니다.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제 최근 3년 또는 이제 최대 5년 이내에 소득자 보관용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인정 금액은 이제 저희 사업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전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간 안분을 해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관련되는 서류를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득 증빙 서류를 이제 진구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원천 징수 관련된 그 대외적으로 증빙되는 그런 서류를 통한 인건비가 이제 적정하게 증빙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 총액이 이제 확인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제 참여 인력인지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을 통해서 해당 참여 인력에게 실제적으로 지급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니 조금 뭐 귀찮다고 하시더라도 본 사업에 또 이제 참여하시고 사업자로 잘 채택이 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협약상 이제 이행되어야 되는 민간부담금 증빙을 좀 잘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부담금에 대한 증빙이 꼭 이루어져야지 저희 사업이 잘 목적 적합하게 완료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간부담금 쪽 관련해서 이제 소득 지급에 대한 이제 원천 징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결국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용역 또는 이제 근로의 대가로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원천 징수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제 인적 경비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근로 형태의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시성에 따른 그런 기타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원천 징수 의무로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를 이제 증빙하는 그런 서류들은 하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류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이제 서류 예시를 몇 가지 좀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근로소득 증빙 서류 관련해서 근로자별 원천 징수부라든지 갑근세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서류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일용소득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행정 서류들이 있고요.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는 이제 조금 형태는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형태로 임금 명세서라든지 뭐 급여 명세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계좌이체 확인증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증빙되는 사업소득 그리고 뭐 기타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형태는 유사합니다.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그리고 기타 소득 원천징수증이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고요.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형태로 증빙되는 서류들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그 정식 서류명 기재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기타 증빙 하시는 분들 중에 1번 그 일한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이제 최대 5년 이내의 그런 각종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 징수 영수증은 하기와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증빙 서류로 저희 이제 11월 달에 급여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11월 분을 이제 이후에 지급하는 그런 지급 시기 차이 때문에 11월 이내까지 이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저희 11월 자부담 현물 이행 확약서가 이제 양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2024년 11월분 급여를 이제 12월에 지급하는 수요 기업에 한해서 참여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이행 확약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참여 인력별로 3분의 2 이상의 그런 현물 증빙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서 현물 이행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약서라는 말은 결국에는 계획에 맞게 해당 참여 인력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이제 결국에 12월에 잘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MS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 대상 인원이라든지 지급 금액, 참여율 같은 부분들 일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물이행 확약서 같은 경우도 사후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이 발견됐을 때는 그 제재심의위원회의 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채용 쪽 관련해서 증빙 서류 관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신규 채용을 하시기로 하셨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신규 채용하시기로 하셨는데 해당 대상 인원이 이제 민간부담금 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에 증빙될 수 있는 재직증명서에 이제 민간부담금 점검 관련된 3종 증빙 서류를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가점 대상인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까지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신규 채용에 단순하게 민간부담금 점검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가점만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그리고 1개월의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예정 인원이 있다면 실제 인원으로 협약 변경을 필수적으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점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소 어떤 참여 개월수라든지 참여율이 있기 때문에 잘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채용 가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협약 변경 후에 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지 결과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채용 증빙 서류는 이제 저희 민간부담금 점검, 이행 점검을 위한 그 필수 증빙 서류들과 이제 서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로소득을 증빙하실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3종 서류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이제 가점이 필요한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서류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점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득을 증빙하기 신규 채용에 대한 그런 소득 증빙하는 기타 민간 부담금 서류들 동일하게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간 부담금 사용 안내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PMS 사항의 어떤 민간 부담금 점검 그리고 민간 부담금 어떤 등록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대략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사이트에 공지에 올라와 있는 그 민간 부담금 점검 PMS 가이드 수요 기업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금일 설명회 이후에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협약 기간 내에 민간 부담금 증빙 서류들 제출하실 때 예, 무리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PMS 로그인 부분입니다. 예, 수요기업 계정에 기재된 그 실무 책임자 정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크롬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셔야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분 정보로 저희 이행점검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SNS 그리고 유선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꼭 실무 책임자 정보를 실제적으로 이제 연락이 닿으시는 분으로 잘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로그인 한 다음 현물 증빙 서류 제출하는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번호 순서대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민간 부담금 점검 이제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의하실 사항은 증빙 서류 제출 대상 인원에 대한 그런 서류들은 PMS 상에 저희 참여 인력 정보와 일치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홍길동이라는 분으로 저희 이제 다 참여 인력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 아버지라는 분으로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인력으로 서류들 잘 내포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설정된 참여 개월수라든지 세전 월급여 금액도 일치를 할 수 있게 일치될 수 있도록 최소 금액 이상 증빙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물 증빙 서류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증빙될 수 있는 소득 구분별로 또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금 강조를 드리지만 기타 증빙 같은 경우에는 꼭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자인데 어떤 그 근로소득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자 뭐 지급을 해서 그분들로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는 경우이면은 기타로 증빙을 할 수 없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 기타 소득으로 증빙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단계에서 이제 자부담, 현물 자부담 포함 여부 등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예일 경우에 해당되는 현물 증빙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니오인 경우에는 이제 현물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팝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 인력에 해당하는 그런 소득 구분 유형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증빙하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이제 3번 동그라미처럼 파일 추가하셔서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장만 이제 클릭을 했을 때는 어쨌든 추가적인 업로드라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출 완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서류에 대한 어떤 수정이 불가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하시면 꼭 제출 완료를 클릭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태가 제출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될 거고 저희가 뭐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되거나 하면은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7페이지고요. 신규 채용 관련해서 대상되시는 참여 기업들은 서류 이제 나와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점을 위한 어떤 참여율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신규 채용 증빙 서류들 제출하실 때 2번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 구분별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서류를 그 항목에 맞게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요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서류는 A 항목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계좌이체 뭐 확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계좌이체 확인증 메뉴에서 첨부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메뉴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한쪽에 다 몰아서 제출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신 서류에 대해서 이제 회계법인이나 운영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자료 보완 요청으로 민간부담금 점검 상태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래 그 붉은색 박스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보완 요청 내역을 확인하셔서 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 후 다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완 요청을 드리고 보완을 해 주시는 그 과정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완 요청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그 보완 요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언급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당 항목의 보완 요청 서류를 첨부를 해 주시면 한 번에 딱 보완 요청 마무리돼서 민간 부담금 점검이 완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대응을 해 주실 때 조금 성심성의껏 이제 피드백 주시면은 업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 민간부담금 점검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31페이지 참여 인력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공지에 안내되어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협약 단순 정보 변경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 인력 정보 변경 시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가이드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어땠고 이제 변경 후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를 하셔서 잘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제 저희 회계법인에서 민간부담금 점검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Q&A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FAQ 중에서 특별히 좀 언급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들 좀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을 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설명회 이후에 한번 자료를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민간부담금 점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민간부담금 점검 언제 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 앞서 안내드린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고, 증빙을 미리미리 부담하시기로 하신 그 민간 부담금 금액 총액 이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업로드를 하셔서 점검 업무가 이제 점검 기한 다가올 때까지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민간 부담금 다 이제 이행을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사업 초중반에 이제 그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다 마무리를 해 놓으시고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잘 수행하실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잘 수행하시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기업 운영하시는데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행을 다 완료하신 기업들은 좀 앞선 앞단에서 좀 많이 점검 완료가 될 수 있게 서류들을 좀 적극 업로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A 부분도 이제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예, 뭐 15번 같은 경우에 이제 협약상 세전 월급여와 이제 실제 세전 월급여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증빙할 월별 금액이 어쨌든 참여 인력별 현물 총액 이제 개월에 나눈 그런 현물 총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이제 증빙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다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능하면 일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 협약상 금액보다 실제 증빙되는 금액이 더 크다면 그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8쪽에 이제 19번 부분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인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이제 내년이라서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답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신고 없이 기업 단위 그리고 아니면은 외부 기장 회계사무소 등에서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충분히 발급하다 가능한 그런 서류라는 거. 그래서 뭐 원천 신고가 다음 뭐 내년이라든지 뭐 다 차월에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는 거는 조금 답변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잘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근로자별 원천징수부라든지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반기 신청 기업이라 발급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반기 신고 사업장 또한 이제 월별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작성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에 참여 인력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요. 참여 인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특히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지급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4대 보험 가입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문의가 있으신데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 책정할 수 있나 이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실 현물 증빙이 불가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사실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로 증빙이 될 수 없고요. 개인 사업자 이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직원의 인건비,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일 것이고 근로소득으로 증빙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현물 증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형 3에 해당하는 그 기타 유형으로 기타 방식으로 증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요 기업이 이제 법인 전환되는 경우 당연히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제출한 경우, 제출 가능한 경우 현물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2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현물 인건비로 어떤 용역 대금도 인정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 바우처 민간 부담금 현물 이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용역 대금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게 제공한 그런 용역비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현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의 그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근로에 대한 직접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현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41페이지 부분들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2번, 33번, 34번도 그냥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43페이지에 있는 36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기업인데 이 경우 11월 25일 직 관련해서 현물이행 확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급여를 11월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물이행 확약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일에 급여를 지급하시고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빠르게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4페이지에 이제 39번 질문인데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기타 유형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는 서류 대체가 불가하고 앞서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된 정확한 그 서류로만 이제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중단금도 포함해서 현물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이제 포함한 세전급여,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뭐 근로소득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연봉 그리고 월급여 같은 부분들,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한 세전 총급여로 이제 근로소득 금액 인정이 가능하고요. 기관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급여 등은 이제 저희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소득 원천 서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기관 부담금과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은 현물 구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5번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원칙적인 부분으로 일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에게 이제 상여라든지 인센티브 당연히 지급을 하실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명목으로 이제 지급해서 이제 선물 증빙을 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인원을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거는 이게 어쨌든 회사와 이제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 수행이 이제 저희 어떤 데이터 바우처 사업 참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를 지급하셔서 이제 어떤 인건비 증빙을 현물 증빙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지급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6번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들에 대한 문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이 뭐 압류가 된 경우 이제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이제 급여 이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급여 이체는 반드시 법인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협약 당사자인 이제 그 법인이 이체를 해서 민간부담금 현물을 이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47번인데요. 이 부분 같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현물 인정이 가능한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지원금과 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번 같은 경우도 6월에서 저희 협약기간 대상 급여를 협약기간 이전에 일괄 선지급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불가능하고 협약기간인 그 6월부터 11월 이내에 지급된 그런 현물 인건비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9번인데요. 참여 인력 사업 소득으로 인적 그 개인 에게 이제 인적 경비로 이제 사업 소득으로 증빙을 하기로 한 프리랜서 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된 경우 이제 이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인적 경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형태로 이제 외주비가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 민간부담금 현물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소득 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 변경으로 다른 인력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0번인데요.
참여 인력이 대표 1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지난 2개년치 종합소득 신고소 금액을 합하면 이제 부담하시기로 한 현물 총액이 달성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적합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을 해서 젖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년치 합산 금액 총액이 저희 부담하시기로 한 이행하시기로 한 민간 부담금의 총액을 상회하더라도 결국에는 2개년치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월할해서 적용을 하고 그 금액과 이행하시기로 한 총액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주 묻는 그 빈번한 사항들의 FAQ로 몇 가지 사례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어쨌든 24년에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데이터 바우처 민간 부담금 점검 이행하시는 그 점검 업무를 저희가 현대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참여 기업이 다수이다 보니 유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전화를 하시거나 하면은 이제 뭐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좀 답답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 전담 이메일 우측에 기재된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아래에 이제 카카오톡 저희 채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하셔서 등록하시면 1대1로 채팅 가능하고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놨으니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톡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뭐 통화 중이었다면은 통화 종료하고 나서 톡 확인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응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소통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게 저희 다양한 연락책을 구비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지금 간단한 Q&A 시간을 갖겠지만 또 저희가 즉답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즉답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요 전용 메일로 다시 한 번만 좀 문의를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메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시 검토한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짧지만 우선 설명의 부분 그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으로 예, 필요하신 부분들 이제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